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77번째 시간. 오늘은 여자 사주에 흉한살이 많아 남자 복이 없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미혼인데요.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일주가 개강이라 남자복이 없어 혼자 산다. 어떤 데서는 배우자궁이 간여지동이라 혼자 산다. 또 다른 데서는 축술 형살이 있어 혼자 산다고 하는데, 선생님, 저는 남자복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독신이 정말 편해서 독신으로 사는데 왜 저한테 남자복이 없어 혼자 살 팔자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 제가 남자복이 없어 혼자 사는 팔자인지 아니면 독신이 좋은 팔자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남자복이 없어 혼자 사는 것과 자신이 혼자 사는 게 편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택해서 하는 주관적인 행위가 되니까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분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고 분명한 것이 좋습니다. 자, 사주를 살펴보니 그분 말씀대로 사주에 개강살, 간여지동, 형살이 보입니다. 모두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 살보다는 사주에 남자운을 뜻하는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네요. 그리고 사주가 삼성격, 종격을 이루는 사주라 남자와 무정한 사주가 된 것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을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의 남자를 뜻하는 관이 없는 무관사주입니다. 즉 배우자가 공석이 되는 형국이니까 남자와 무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가 종격, 투수격으로 이 역시 남자와 무정한 관계의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주는 남자와 정이 없는 사주이니 독신이 오히려 편한 사주가 됩니다. 남자복이 없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독신이 편해 혼자 사는 사주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어떤 사주이길래 독신이 편한 사주가 됐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사년, 무신월, 무술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정사년생이시면 77년생이시죠. 77년생이면 2019년 43살이 되는 여자분입니다. 자, 이분이 다른 데서 상담을 해보면은 혼자 살고 남자복이 없는 이유가 무술, 괴강이 있다. 또 간여지동이 있어서 그렇다. 사명살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걸로 남자복이 없어서 혼자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본인은 혼자 사는 게 독신이 너무 편해서 독신으로 산 거지 남자복이 없어서 혼자 사는 거 아니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거나 남자복이 없어서 혼자 사는 거 아니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결혼 얘기를 했을 때 못한 거 안 한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듯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학문적으로도 이 사주가 남자복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건지 성향상 혼자 사는 게 편한 건지 구분을 해주는 것도 학문에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그 가리를 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은 그런 성향을 알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되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일간인 내편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자고요. 본인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불이,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비겁인 흙은 월간의 무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일지의 술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가 힘을 보태고 있고 시지의 축토, 작은 흙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사환의 무토,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나와 있는 흙도 많고
지장간에 있는 흙도 제법 있죠. 흙이 상당히 비겁인 흙이 많은 형국입니다. 자,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정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연지에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네 편이 상당히 세력을 이루고 있죠. 연간에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연지에 사와 큰 불, 그 다음에 월간에 무토 큰 흙, 일지에 술토 큰 흙, 그 다음에 축토 작은 흙, 이렇게 해서 네 편이 상당히 세력을 이루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편이 많다는 얘기죠. 자, 상대편 세력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자,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식상인 쇠를 먼저 찾아볼까요? 식상인 쇠는 월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사화 안에 경금,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조그마한 쇠 신금, 축토 안에 조그마한 쇠 신금이 있네요. 자,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의 계수 조그마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임수, 그 다음에 축토 안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관성인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무관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상대편은 신금하고 큰쇠하고 계수 작은 물만 나와 있어서 내 힘을 빼간 오행보다 나한테 힘을 보태준 오행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의 관건을 한번 보자고요. 이 상대편 계수 있죠? 계수가 무게 합화가 보이네요. 이게 합을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무토 두 개가 있으면 쟁합이 돼가지고 합이 안 됩니다. 합을 넣어놓을 필요도 없는데 이 무토가 이 계수를 가지고 두 사람이 쟁탈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왜? 이 무토는 월간에 있는 무토는 밑에 있는 신금을 생하느라고 합에 동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쟁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게 합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쟁합은 안 되니까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 계수는 조그마한 물이에요. 근데 이 많은 흙들이 막고 있네요. 뿌리라고는 신금, 금생수에 주는 쇠가 있는데 너무 멀죠? 흙한테 가로막히고. 그러니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많은 흙들이 이 물을 갖다 막아버리니까 물이 썩어가고 죽어가게 생겼네요. 그래서 살길을 찾아가지고 무토한테 합을 합시다 했더니 무토는 받아주죠. 받아줘가지고 뿌리 없는 계수는 살길을 찾아서 무게 합화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무게는 합이 됐습니다. 자, 합을 하고 나니까 이 사주가 갑자기 삼상격으로 변했죠. 그죠? 불, 흙, 쇠, 세 개죠. 불, 흙, 계수는 불로 변했을까요? 쇠, 세 개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강사주면서도 삼상격 사주가 됐습니다. 종격 사주가 됐죠. 그래서 이 사주는 운기에서 쇠가 좀 바란스가 좀 적죠. 흙도 많고 불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쇠를 받으면 가장 좋고 흙이나 불을 받아도 무난한 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단대 상담을 가면은 궤강살이 있어서 부부운이 좋지 않아서 혼자 산다 했다는 얘기요. 무술 궤강이 보이네요. 궤강살이 있으면 왜 부부운이 안 좋은가요? 바로 이 사주가 강한 사주죠. 강한 사주에 궤강살이 있으면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하면 부러진다는 얘기죠. 여자 사주가 강하면은 어디 가도 대장 노릇 하려고 계주, 호주 노릇을 하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누르고 본인이 대장을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있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이 안 좋아집니다. 강한 사주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데서 보니까 이게 간여지동이라 그렇습니다. 역시 강한 사주에 간여지동이 있으면은 간여지동은 일간과 일지가 배우자운이죠. 배우자운이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으면 간여지동이 되거든요. 강한 사주에 이렇게 간여지동이 있어버리면 일간과 배우자가 힘이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죠. 어느 일방이 져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데 힘이 비등하면 싸움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간여지동, 특히 강한 사주에 간여지동이 있으면 부부운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부운이 좋지 않다고 또 얘기를 했고 또 보니까 축술, 형살이 보이네요. 요거 역시 형살이 있으니까 부부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배우자, 이성 배우자 운이 안 좋은 살 때문에 혼자 산다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혼자 사는 거지 왜 살이 안 좋아서 그러냐 그 얘기를 하죠. 자, 먼저 이 사주를 보면은 무관사주죠. 사주에 나무가 없어요. 무관사주라는 거는 사주에 관이 이렇게 멀리 연간에 있다든가 그래도 무정한데 아예 없으면 상당히 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정하다고 그러죠. 남자하고 정이 없다, 무정하다. 그러니 남자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삼상격은 또한 보편적으로 이성 배우자 운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 또한 무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정이 없고. 자, 이분 성향을 보자고요. 성향이 사주가 강하죠. 강하면서 비겁이 많다는 얘기예요. 비겁이 많다는 것은 주체성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고다이 기질이 있고. 그래서 본인이 리더, 호주, 그 다음에 선봉장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어울려서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니 혼자 있기는 독고다이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하고 어떤 그 결혼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산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비겁이 살다 보니까 혼자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남자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개강살까지 강함을 더해주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남자하고 정이 없는 무관사주고 삼상격 사주에 이러한 강한 비겁들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 남자하고 인연을 가져가지고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한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살이 중한 살 때문에 남자하고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혼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독신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신을 택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 비겁이 많은 성향 그리고 무관사주, 삼상격 이런 거를 대조를 해보면은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쪽이 더 크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주에 결혼을 하더라도 이별수가 있는 사주는 맞죠. 이런 괴광살이라든가 형살, 간여지동 이런 게 부부운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이혼수, 재혼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도 나오지만 본인 성향상도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게 더 어울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뭐 차이점은 배우자 운이 안 좋아가지고 혼자 사는 거나 또 본인이 원해서 독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성향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다든가 또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그 성향도 분석해 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